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수학 1학기 6단원 1학기 6단원의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각형의 둘레 정삼각형은 변의 수가 3개 있고 정사각형은 4개 정오각형은 변의 수가 5개가 있죠. 그래서 앞에 정자가 들어간 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를 곱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3, 정오각형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레를 구하면 되겠고, 아래 보시면은 직사각형의 둘레, 평행사변형의 둘레, 그리고 마름모의 둘레 나왔죠. 근데 앞에 보는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할 때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마주보는 가로의 길이가 똑같죠. 세로의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한 변을 구하고 곱하기, 한 변을 구하고 곱하기, 이렇게 해서 모두 더하면 되겠죠.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로 평행하는 두 변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2, 그리고 요 빗변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를 해서 모두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름모는 더 쉽겠죠. 마름모는 4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한 변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면 둘레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넓이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넓이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우리는 단위 넓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센티미터를 많이 쓰니 가로 1cm, 세로 1cm인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라고 하고, 요 칸을 1제곱cm가 몇 칸 들어가는지를 구해서 요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보시면은 이 단위 넓이 1제곱cm를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왼쪽에 보시면은 가로가 7cm, 세로가 3cm니까 7 곱하기 3을 하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단위 넓이가 7, 3, 21, 21칸이 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21제곱cm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정사각형이죠. 가로 3cm, 세로 3cm, 3, 3은 9. 칸을 세보면 단위 넓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들어가죠. 그래서 9제곱c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위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1제곱미터, 1제곱킬로미터 넓이 관계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1km는 1000m이니까 1km를 1000m로 바꾸면 1000m, 1000m가 되겠죠.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을 이 넓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면은 100만 제곱미터가 되죠.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네, 오른쪽을 보면 이제 1제곱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1제곱미터는 제곱킬로미터를 소수로 바꿔서 0.000001제곱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학생들이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 0이 빵빵빵 빵빵빵 6개가 들어가므로 3개씩 잘라서 셀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이 변환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은 1제곱킬로미터를 1제곱미터에 칸을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죠. 그러면 밑변은 1km는 1000m이니까 1제곱미터는 가로가 1m니까
밑변에 쭉 나열을 하면 1m짜리가 1000개가 들어가겠죠. 또 세로도 1000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모두 그 넓이를 합한 것이 100만 제곱미터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이 많이 들어가는 변환에서 우리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좀 잡아주시면 이렇게 단위 변환 문제에서도 헷갈리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한번 볼게요. 평행사변형은 밑변, 평행하는 밑변이 두 개 있죠. 그리고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두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직각으로 자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부분을 왼쪽에 있는 부분으로 옮겨서 이렇게 붙이면 직사각형 모양이 되죠. 그래서 여기 칸을 세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세로는 세 칸, 밑변은 4개, 세로는 3개, 이렇게 해서 몇 칸이 들어가는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행사변형을 왼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꺾으면 밑변과 높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이라도 밑변을 8m로 볼 수 있고 높이를 12m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꺾인 평행사변형도 준비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어느 것이 밑변이고 어느 것이 높이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면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을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밑변 그리고 높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조금 전에 평행사변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평행사변형을 구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구해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다시 반으로 이렇게 잘라야지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아래 그림도 보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왼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구해지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에 원래는 없었던 것을 다시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만큼의 넓이만큼 붙인 것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삼각형도 이만큼의 삼각형의 넓이만큼 이쪽으로 붙인 것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만을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 반드시 나누기 2를 해주어야 합니다.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나누기 2를 빼먹고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삼각형의 넓이에서. 그래서 꼭 잊어먹지 않고 나누기 2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칭을 부탁드리고 학생들이 보고 있으면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누기 2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다음에 나누기 2. 자, 그 다음에 마름모의 넓이를 한번 볼게요. 마름모의 넓이는 방법이 지금 4가지로 나와 있는데 가로 대각선의 길이가 8cm고 세로 대각선의 길이가 6cm인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은 위에 반을 가로로 쭉 잘랐죠. 쭉 자르면은 이렇게 밑변의 길이는 8cm가 되고 높이는 3cm가 되는 삼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요 자른 나머지 부분이 이 부분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다시 1을 곱해주면 24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방법 두 번째는요. 가로로 자르지 않고 세로로 잘랐죠. 세로로 자르면 밑변이 6이 되죠. 요걸 옆으로 돌려서 세우면 밑변이 6이 되죠. 그리고 높이는 4cm가 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요만큼 생긴 것이 요만큼도 있죠. 오른쪽에 똑같이 하나 더 있으니 다시 1을 곱해서 24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번에 또 다른 방법으로 4개로 잘라요. 4개로 자르면 밑변이 4cm, 8cm의 반이죠. 4cm. 그리고 세로는 높이는 3cm. 그러니까 여기 대각선 6cm의 반, 3cm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4, 3, 12 나누기 1을 해서 요거 하나를 삼각형의 넓이를 하나 구한 다음에 이 넓이가 하나, 둘, 셋, 넷 4개 있으니 다시 곱하기 4를 하면 24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네 번째는 옆에 없는 부분까지 다 그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려 넣으면 이 모습은 마치 직사각형과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이 가로 대각선의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8cm로 하고 세로의 길이는 이 세로 대각선의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6cm로 하면 8 곱하기 6 해서 전체를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원래 이 하얀 부분은 바깥의 하얀 부분들은 원래 없었던 부분이니 여기 보시면 하얀 부분과 이 안쪽의 파란 부분이 넓이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반, 여기도 반, 여기도 반, 여기도 반이니 나누기 2를 해주면 여기 안에 있는 마름모의 넓이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그리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 그러니까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한 다음 나누기 2를 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이 네 가지 방법 중에는 이렇게 대각선을 구한 다음에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어서 이 방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볼게요. 사다리꼴은 사각형인데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사다리꼴이라고 하고, 여기는 윗변이 조금 작기 때문에 아랫변과 윗변을 나눕니다. 더 긴 변을 아랫변으로 하죠, 보통은. 그리고 아랫변과 윗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 사다리꼴을 뒤집어서 옆으로 붙입니다. 원래는 한 개 있었는데 그거를 옆으로 돌려서 똑같은 크기의 사다리꼴을 붙여요. 그러면은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모양은 바로 평행사변형의 평행사변형 모양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평행사변형을 구하는 식을 알고 있으니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원래 반은 없었으니 반을 나눠주면 요만큼 사다리꼴의 넓이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나누기 2,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밑변은 무엇이 되냐? 여기 아랫변과 윗변을 더한 것이 바로 밑변이 되겠죠. 요 평행사변형의 밑변. 왜냐, 요만큼 부분은 아랫변이 되고 요만큼 부분은 윗변이 되기 때문에 밑변 더하기 윗변이 되겠죠. 그것을 밑변으로 하고, 높이는 똑같으니 높이를 곱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구해지고, 원래는 없었던 요만큼을 나누어주면 2로 나누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보면은 이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윗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윗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왼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리고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은 6 곱하기 높이 4, 6, 4, 24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쪽에 있는 삼각형은 전체 길이 11 빼기 6 이렇게 하면은 5가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 5, 4, 20 거기에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1을 해주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24와 10을 더하면 총 34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 또 다른 방법을 보겠습니다. 사다리꼴을 이번에는 기역하고 디귿을 쭉 이는 대각선으로 잘랐어요. 그러면은 이 윗부분의 삼각형은 밑변이 6이 되고 세로가 4가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4 그리고 삼각형이니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삼각형 또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밑변이 11 높이가 4 그래서 11 곱하기 4를 한 다음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1을 해주고 그것을 더하면 이렇게 34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 세 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삼각형, 가운데 직사각형, 오른쪽에 삼각형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방법으로 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봤고요. 자, 서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 맨 앞에 배웠던 둘레에 관련돼서 조금 까다롭게 나온 문제예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평행사변형의 둘레의 2배입니다. 2배. 이것이 단서가 되겠죠. 직사각형의 가로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다 구한 다음 그것을 2배를 하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가로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제는 기본 문제이겠죠. 자, 넓이를 2 제곱 센티미터씩 늘려가면서 도형을 규칙에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2 제곱 센티미터씩 늘려간다는 것은 여기 1 제곱 센티미터를 두 칸씩 늘려간다는 것과 똑같겠죠. 그래서 규칙도 함께 내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을 때, 여기는 오른쪽은 가로만 나왔고 왼쪽은 세로의 길이만 나왔죠. 둘은 서로 모양이 다른 직사각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세로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왼쪽은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가 10, 10으로 똑같겠죠. 곱하면은 100 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얘하고 오른쪽에 있는 넓이가 똑같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느 전시장의 한 벽면의 가로는 9m이고 세로는 4m입니다. 그럼 여기는 9m, 여기는 미터. 그래서 9m 곱하기 4m를 하면 이 벽면의 가로 세로의 넓이를 알 수 있겠죠? 이 벽면의 가로가 30cm, 세로가 40cm인 타일을 붙인다면 여기 보면은 이제 미터와 센티미터 단위가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붙일 타일을 몇 개가 필요한지를 구하니까 맨 앞에 있는 9m와 4m 한 벽면의 가로 세로 길이를 센티미터로 바꾸어서
전체 넓이를 제곱 센티미터로 구하면 이 타일이 몇 개쯤 들어가는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변환을 한 다음 구하는 문제. 자, 왼쪽 하단의 문제는 평행사변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변, 기역, 니은 여기를 얘기하죠. 변, 기역, 니은이 밑변일 때, 여기는 지금 빗면이죠. 그래서 요것을 밑변으로 하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귿에서 기역, 니은을 내리는 이 수선을 그어서 높이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높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그러면 여기는 왼쪽에 평행사변형 밑변과 높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쉽게 넓이를 구한 다음에 10cm를 밑변으로 하면 높이가 얼마큼 나오는지, 거꾸로 넓이에서 10cm를 나누면 높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 문제는 삼각형에서 기역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왼쪽의 평행사변형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죠. 근데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나누기 2까지 한 번 더 있다는 거. 그래서 삼각형에서 기역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서 보면은 밑변이 12cm죠. 높이는 8cm로 주어졌고, 그래서 12 곱하기 8 나누기 2를 해서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16을 밑변으로 하는 높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 유형을 볼게요. 반지름이 16cm, 요만큼이 반지름이죠. 이 원 안에 가장 큰 마름모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마름모를 그렸죠.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 반지름은 여기만 반지름이 아니고 이 꼭지점, 마름모의 꼭지점과 이 중간까지 있는 꼭지점도 똑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마름모의 대각선의 반을 알 수 있으니 요 16cm 그 밑에도 16cm가 되겠죠. 그래서 한쪽 대각선, 또 다른 대각선을 구해서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를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사다리꼴이 나와있죠. 그래서 도형에서 사다리꼴 니은, 요 니은의 넓이는 삼각형 기역의 넓이의 4배입니다. 이 넓이의 4배라는 단서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기역의 넓이를 우리는 먼저 구할 수 있겠죠. 가로 9cm, 높이 10cm, 이렇게 해서 기역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면 니은의 넓이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다시 여기에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높이는 다 나와 있으니 이렇게 윗변도 같이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제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문제를 좀 풀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 말로 이 문제를 다 풀어주는 것은 아니고 팁만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만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선 그 전 단계의 기본 문제들을 조금 많이 풀어보아야 조금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정다각형 그리고 사각형의 둘레를 구할 수 있다. 자, 넓이의 표준 단위 1제곱cm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1제곱미터, 1제곱킬로미터, 1제곱cm, 1제곱미터, 1제곱미터, 1제곱킬로미터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똑같은 것을 두 개 적었네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밑변 곱하기 높이였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에
반드시 나누기 2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삼각형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습득을 해서 넓이, 다양한 다각형의 넓이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들을 코칭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이때 굉장히 많은 파트를 공부를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많이 높아지겠죠.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스트레스 수치가 많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코칭 하시는데 너무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하시지 마시고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서 좀 다독다독 격려의 말을 해 주시면 아이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스TV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